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쌀쌀해지죠? 아침엔 춥다가 낮엔 따뜻하고, 이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먹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여러분, 면역력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병사들이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돼. 여기는 우리 몸이야 하면서 싸워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죠. 그런데 환절기가 되면 이 병사들이 좀 힘들어해요. 날씨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맘때 감기 환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면 나 감기 걸렸나봐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목이 아프다, 콧물이 난다, 몸이 으슬으슬하다, 이런 증상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데, 비타민도 챙겨 먹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이런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음식들 중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하실 텐데 정말이에요. 바로 소금, 설탕, 술, 그리고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예요. 어머,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짜게 드시는 편인가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좀 변하잖아요. 짜게 먹어야 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 짜게 먹으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신장이 그 소금을 빼내느라 바빠져요. 마치 집 청소를 하느라 정신없는 것처럼요.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집중할 힘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해요. 첫째,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맛있는 무, 배추, 고기, 이런 걸로 배를 채우시는 거예요. 둘째, 냉동 피자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정말 소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셋째, 요리하실 때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로즈마리 같은 향신료를 많이 넣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몸에도 좋아요. 제 경우에는 국 끓일 때 소금 대신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육수를 쓰고 마지막에 조금만 간을 맞춰요. 그러니까 훨씬 담백하고 개운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설탕이에요. 어머, 설탕도 문제야? 네, 그렇습니다. 단 것을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힘도 나는 것 같고. 저도 그래요. 가끔 달콤한 케이크나 과자가 정말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면역 병사들이 갑자기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마치 갑자기 잠에 빠진 것처럼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상태가 5시간이나 계속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오후 2시에 달콤한 케이크를 드셨다면 저녁 7시까지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단 것을 자꾸 먹으면 살도 찌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 위험도 커지죠. 그럼 단 것은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인공적인 설탕이 들어간 케이크나 과자 대신 천연 과일을 드세요.
사과, 배, 감. 이런 과일들은 달콤하면서도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오히려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셔요. 그러면 단 것 생각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술입니다. 술 한잔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좋은데? 네, 맞아요. 적당한 술은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기분도 좋게 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마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특히 폐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지는데 요즘같이 호흡기 질환이 무서운 시대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럼 적당한 양이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일주일을 기준으로 여성분들은 5잔 이하, 남성분들은 10잔 이하라고 해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네? 맞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매일 소주 한 잔씩 드셨는데 자주 감기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드시도록 줄이셨더니 확실히 감기를 덜 앓으시더라고요. 술 대신 따뜻한 꿀차나 생강차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몸도 따뜻해지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은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예요. 커피도? 네, 커피도 그래요.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많아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카페인을 너무 늦게 마시면 잠을 못 자게 되죠?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면 우리 몸의 면역 병사들이 제대로 쉬지 못해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지친 면역 세포들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 잠을 설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마셔야 할까요?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까지만 마시세요. 밤 12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6시 이후로는 커피를 드시지 마세요. 그럼 저녁에 뭘 마시죠? 따뜻한 물이나 캐모마일 차, 둥글레 차 이런 걸 드시면 좋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와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소금 줄이기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단 것 줄이기. 이런 식으로요. 둘째,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금방 포기하기 쉬워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고 함께 실천하면 훨씬 쉬워요.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짜게 먹거나 단 것을 먹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평소에 조심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넷째, 다른 좋은 습관들도 함께 키워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모두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서 심호흡을 5분 정도 해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해요.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기억하시죠? 소금은 조금씩, 단 것은 천연 과일로, 술은 적당히, 커피는 시간 맞춰서.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더욱 중요해요.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거든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나누면 더 좋아지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